최근에 강의를 특강을 하러 대학교를 간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가서 느꼈던 게 뭐냐면은 저도 마찬가지고 지금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대학생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진로 고민을 조금 더 많이 하는 것 같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강의가 끝나고 나서 너무 감사하게도 반 이상은 관심을 안 가져주셨지만 그 반의 반 정도는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진짜 감사합니다. 보고 계시면 진짜 감사해요. 그분들이 와가지고 이런저런 질문을 막 하시는데 사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대부분 다 인생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 인생에 대해서 답을 아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전 예전에 답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서 완벽한 스승을 찾으려고 했던 경향이 좀 있습니다. 솔직히 뭐 그 마음이 아직까지도 완전히 지워졌을까? 뭐 생각해보면은 자신은 없다. 나의 스승 없나? 혹시 보고 계십니까? 있으면 좋겠는데. 근데 그런 게 없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예전에는 이 사람이 내 스승이다. 이 사람이 내 구세주다. 이 사람이다.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내린 결론은 이때는 이 사람이 좋은 스승이고 이때는 이 사람이 좋은 스승이고 시기적절하게 상황에 맞게 하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불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시절 인연. 이 말이 진짜 힙합이에요. 쿨하고 너무 쿨해요. 어떤 뜻이냐? 인연에는 시절이 있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친했던 사이도 시간이 지나면 서로 남남이 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경험 다들 겪어보셨죠? 뭐 예전에 우리는 죽을 때까지 같이 살고 같이 이렇게 옆에 빌리지 같은 거에 이렇게 같이 뭉쳐서 살자. 공동체 마을처럼 이렇게 살자 하는데 그걸 이루시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루기가 좀 어렵다. 근데 그러면 그렇다고 그런 마음을 갖는 게 헛된 거야. 너 그런 생각 자체가 틀려먹었어. 너는 아주 가망이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냥 그 시절엔 그 말을 뱉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거죠. 내가 있는 반려동물, 예쁜 강아지한테 영원히 사랑해, 영원히 너를 기억해 줄게 말을 해도 사실 영원히 사랑하지 못할 수도 있고 영원히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고 둘 다 영원히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어때요? 좀 꽤 철학적이죠? 근데 그런 마음이 담기는 거니까 그런 마음이 담기는 게 더 중요한 맥락이 아닐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로 아까 말했던 시절 인연이라고 하는 개념이 매우 와닿는 게 사람도 사건도 상황도 때가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그냥 어떤 우연의 파도 속에서 우리는 뭘 해야 될까? 저는 관찰할 줄 알고 그리고 선택할 줄 알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그게 다가 아닐까요? 왜 투자의 귀재가 워렌 버핏이라고 하는데 대단하시잖아요. 근데 워렌 버핏도 항상 모든 투자를 성공하는 건 아니라고 본인 입으로 말하잖아요. 물론 저희가 보기에는 거의 다 성공하는 것 같이 느껴지겠지만 그 말은 즉슨 어쨌든 간에 인생은 우연의 요소이고 그 우연과 우연이 쌓여서 원인과 결과를 만들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는 흐름을 관찰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흐름을 관찰해야 된다. 판단력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판단력 중요하고 주변 사람 참 중요하고 세상을 읽어내려고 하는 능력이 무척 중요하지 않을까. 말하다 보니까 내가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니 그래도 확실한 건 예전보다 좀 늘었어요. 예전보다는 좀 늘었습니다. 근데 제가 삶을 돌이켜보면서 이거는 되게 잘했다 생각하는 게 뭐가 있냐면 오늘 컨텐츠 주제와도 비슷한데 여러분은 혹시 의지하는 내가 의지해서 조언을 듣는 사람이 있으세요? 전 예전에 좀 있었거든요. 근데 그러면 이 사람을 나의 절대적인 구세주처럼 이 사람의 식견만 보게 됩니다. 근데 제가 그런 거에서 탈출했었던 사건이 뭐였냐면 독서였어요. 그거는 확실히 느껴요. 그러니까 어떤 면이냐면 예전에 제가 처음에 학창시절에 음악을 하고 싶어 했을 때는 막 음악의 뭐랄까요? 우상화, 신격화를 해서 어떤 한 인물에 꽂히면 그 사람만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을 탈출하면 그 사람 말고 딴 데다 이렇게 관심을 두면은 뭔가 약간 바람 피는 것 같고 하면 안 될 것 같고 의지 없는 것 같고 또 한국인은 또 의지의 한국인 끝까지 바라봐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생각하니까 내가 나약하다 이런 생각 때문에 자꾸 한 사람의 관점만 배웠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돌이켜보면 뭐 재즈도 해보고 클래식도 해보고 애니메이션 음악도 들어보고 아이돌 음악도 들어보고 하면서 어떤 작품이 나온다고 전 지금 생각해요. 반박시 여러분의 의견이 맞습니다. 근데 그런 것처럼 제 삶의 판단력이라고 하는 게 독서를 통해서 확장이 됐는데 왜 그러냐면 그때 여러 책들을 읽게 됐던 것 같아요. 여러 책들을 읽으면서 분야가 다양하잖아요. 애당초 독서의 저한테 목적은 저보다 뭔가를 알고 있는 것 같은 사람들의 조언을 듣고 싶었어요. 한 사람한테만 듣는 게 아니라 물론 한 사람한테 꽂혔던 때들도 참 많았죠. 이 사람이 정답이라 생각하고 이 사람의 빙의에서 그 사람처럼만 살려고 했던 게 참 많았고 앞으로도 그럴지 몰라요. 그런 걸 내려놨습니다. 완벽한 나란 없다. 그런 걸 좀 내려놓은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좀 채널을 여러 개로 열면서 그 안에서 판단하고 여러 개로 열면서 판단하고 이러다 보니까 약간 객관식 문항이 생기는 것처럼 어느 정도 선택할 수 있는 길이 넓어지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강의를 갔다가 학생분들의 의견을 듣는데 남녀기 같지가 않아요. 이제는 저거는 학창 시절에 대학생 때만 아니면 뭐 20대 때만 30대 때만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 예전 같았으면은 막 여자친구랑 남자친구랑 헤어지는 것 때문에 마음이 너무 아파요, 헤어질까봐 두려워요, 막 이랬을 때 어르신들이 그래도 끝까지 살아야 되고 그리고 그 어차피 경험이고 야 무슨 그런 것 때문에 고민하냐, 철없는 소리 하지 말고 공부나 해, 이럴 수도 있지만 요즘은 뭐 어른도 다 이별을 하는 사회가 됐잖아요. 나이가 들어도 이별을 하고 또 만나고 연애를 할 수 있는 것도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좋은 쪽으로는 이렇게 모두가 같은 비슷한 경험을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뭐 가령 또 이런 거죠. 10년 전에 조금 흔히 말하면 기성세대라고 할게요. 나쁜 표현 아닙니다. 기성세대들은 안정화된 직장이 있기 때문에 너 그냥 한 직업에만 계속 한 회사에서 딱 머물러라, 이직 생각하지 마라, 그리고 딱 취업만 해라, 이런 식으로 어떤 아이덴티티가 구축됐다면 지금은 뭐 40대여도 30대여도 50대여도 60대여도 해고가 될 수 있고 수명이 또 늘어났으니까 그분들도 알바를 해야 될 수도 있고 구직난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같은 고민을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재밌는 시대인 것 같아요. 분리가 되어 있으면서도 즉 세대 갈등, 갈등이란 말은 솔직히 쓰고 싶지 않아요. 너무 싸우는 구도 같고 세대 간의 차이, 차이라는 건 존재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뭐 어떤 직업 간의 차이, 뭐 국가 간의 차이, 뭐 이런 것들이 생기는데 그러면서도 비슷한 현상들을 겪고 있는 것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말하다 보니까 그냥 재밌어서 이렇게 떠든 건데 원래는 이런 취지는 아니긴 했거든요. 어떻게 이어나가 보자면, 그래서 책을 읽어 썼던 것도 저는 누군가한테 조언을 듣고 대화를 하면서 뭔가 영감을 얻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처럼 감히 제가 뭐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은 아니고,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사람들이 저한테 많이 해왔었던 고민 상담을 좀 추려봤어요. 많이 하는 고민 상담이 뭘까? 근데 이 고민 상담은 저의 고민이기도 해요. 제가 상담 요청자기도 하고 대답을 하는 상담가의 역할이기도 한 것 같아서 감히 제가 다시 한번 말하지만 가르친다는 생각은 없고요. 저 혼자 떠들 테니까 여러분들 심사위원처럼 평가하시면 안 돼요. 제 말 틀렸나 안 틀렸나. 흑백요리사 그 안성재 백종원님들처럼 저를 바라보시면 안 됩니다. 너그럽게 같이 그냥 떠든다, 그냥 너 이야기 듣는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살면서 그리고 일을 하면서 상담 같은 걸 하면서 많이 느꼈던 반대, 많이 오는 질문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요즘 들어 계속해서 슬럼프에 빠지는 기분이 들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성과가 없고 스스로에게 실망하는 일이 많아졌어요. 이렇게 동기부여가 사라진 상태에서 다시 마음을 다잡고 나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너무 어렵다. 이거 진짜 어려운 질문인 것 같아요. 일단 뚱딴지 같은 소리긴 한데 이 사람 바이 사람입니다. 저는 수면 시간을 8시간으로 늘린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삶에서 꽤 오랜 기간 동안 어떤 때는 뭐 4시간도 자면서 생활해보고 6시간도 자보고 이랬는데 그 말을 어떻게든 무시할라 했거든요. 어떤 말이냐, 뇌과학적으로는 지금 현재 잠의 중요성을 엄청 많이 강조하잖아요. 그리고 수면 사이클이 있죠. 1시간 반마다 이렇게 깊게 잠이 드는 그 수면 사이클이 있는데 그런 거 다 그냥 최대한 무시하고, 성공한 사람들 보면 잠을 적게 잔다고 하니까 그거를 보면서 좋게 말하면 동기부여, 나쁘게 말하면 강박관념 같은 게 생겨서 따라하려고 하다 보니까 수면 시간을 줄이고 뭔가 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 생기는 그 슬럼프, 번아웃이 뭐였냐면 쉴 줄을 좀 모르게 되는 것하고, 그리고 되게 예민해져 있는 상태가 많아지는 거, 그리고 가장 큰 거는 뇌과학적인 사실인데 우리가 하루에 쌓아놨던, 이렇게 살면서 뭔가 뭐 파스타 먹고 어디 여행 가고 와 경치 좋다 이런 데이터들, 하루를 살면서 생기는 데이터들을 잠잘 때 기억장치, 내 보관함에 넣는다잖아요. 기억의 보관함. 그런 게 이제 경험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막 여러분 그럴 때 없어요. 공부하다가 막 일하다 보면 졸리잖아요. 그게 신체적으로도 졸릴 때가 있지만 영구적으로 봤을 때는 그 내용들을 기억해내기 위해서 잠을 자게 하려고 뇌가 작동한다라는 말을 들었었거든요. 일리가 있어요. 그래서 파워냅이라고 20분 정도 이렇게 빡세게 팍 그냥 자는 거, 그런 것들을 일부러 공부 잘하시는 분들이 선택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아무튼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좀 간격을 둘 필요가 있는 것 같긴 해요. 물론 다시 한번 말하지만 사람 바이 사람, 상황 바이 사람, 케이스 바이 케이스,
어떤 뜻이냐? 내가 지금 가족이 정말 굶어 죽고 어쩔 수 없이 살아가야 되는 상황이면은 그분한테 제가 어떻게 8시간을 주무세요 이렇습니까? 급한 상황이니까 그런 건 해야 되겠지만 내가 그렇게 급하지 않은 상황이다. 그리고 이렇게 안 해봤다 하는 사람이고 상황이라면 해보는 것도 괜찮겠다.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전 되게 좋았어요. 삶의 간격을 두기 시작하는 거죠. 일과 삶의 간격. 그렇다고 무슨 아예 끊어놓는 건 아니고요. 비슷한 말이 뭐 워라밸 같은 거겠죠. 근데 일과 삶을 저는 완전히 분리할 수 없다 생각해요. 일 속에서 행복이 있다고 봐요. 어느 정도까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을 혐오의 대상으로 두지 않도록 만드는 작업인데 제일 좋은 게 수면인 것 같아요. 좀 잠을 많이 자고 저 같은 경우에도 굳이 말하면 일을 좋아하고 많이 하는 편은 맞아요. 맞는데 사람이라는 게 여러분 피자 좋아한다고 해서 주 7일 동안 피자 맨날 먹어봐요. 그거 맛있겠습니까? 질려요. 그거 못 먹어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한테는 환기하는 게 필요하다 생각을 해서 한 번씩은 환기하는 게 필요하니까 저는 그렇게 하루 정도 팍 쉬려고 하면 또 못 쉬어. 이게 벌써 소가 된 것 같아. 일소가 됐어요. 일하는 소. 못 쉬어요. 근데 그렇게라도 잠깐 쉬어야 이 일을 좀 더 덜 질려하는 것 같아요. 아무튼 도움이 된다면 조금 멀어지는 작업도 한번 해봐라. 그래서 여행을 가는 이유가 그냥 그 나라를 막 거기 뭐 맛있는 거 있네. 뭐 튀르키예 가면은 뭐 아이스크림 이런 것도 있지만 잠시 내가 오랫동안 해왔던 내 습관, 내 삶의 패턴과 멀어져서 관찰할 수 있는 메타인지 고급스러운 말, 삼자 객관화. 그럴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보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걸 한번 읽어보면 주변 사람들의 기대가 저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올 때가 많아요. 특히 가족이나 직장에서 기대하는 모습에 맞추려다 보니까 스스로가 점점 지치는 것 같아요. 이런 압박감을 건강하게 다루고 나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조언을 해줄 수 있을까요? 이거 소크라테스 선생님한테 물어봐야 될 것 같은 그런 수준의 질문인데 일단 그 기대와 부담감을 완전히 내려놓는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죠. 작용 반작용. 인간은 어쩔 수 없이 반응의 동물인 것 같아요. 액션 리액션이 있잖아요. 나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누가 내 뒤통수를 팍 치면 아프고 너 뭐 돼? 이런 반응이 나오는 게 어쩔 수 없다. 그냥 자동 시스템이다. 그런 것처럼 누군가가 나한테 뭔가 영향을 주는 거를 막을 수는 없다.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모두 다 알고 계신 것처럼 넘어가면 그 수준이 넘어가면 문제가 된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게 너무 과하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 필요한 게 뭘까 생각해 보면은 안 해봤던 걸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저의 생각입니다. 똑같은 것만 하면 똑같은 과정만 겪으면 똑같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내 삶에 한번 돌연변이 같은 일을 해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한번 돌연변이가 돼보는 거예요. 너무 돌연변이가 없으면 같은 흐름으로 가죠. 마치 이런 겁니다. 어떤 동물이 항상 헤엄을 치면서 살아왔는데 그게 생존에 유리했는데 어떤 돌연변이가 육지로 올라와가지고 살아가기 시작했다 할게요. 처음엔 그 돌연변이한테 좋은 환경은 아니었다 가정해 보겠습니다. 근데 뭐 예를 들어 바다가 갑자기 무슨 뭐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상황에 의해서 해양 생물들이 굉장히 많이 죽었어요. 육지 생물들은 거의 다 살아남았어요. 예를 들어. 그러면 그 돌연변이 개체가 훨씬 더 생존에 유리한 선택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많은 진화학자들이 지금 진화라고 하는 거는 더 나아짐이 아니라 변화랑 비슷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변화에는 아주 독특함이라는 게 존재하기도 한대요. 독특함. 이 순서대로 당연히 진화되는 것이 아니라 돌연변이가 트렌드 세터가 되고 걔네가 이제 이렇게 퍼져나가는 경우들도 이 생명체 역사에선 되게 많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창적인 걸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뭐 거창한 건 아니고 저 같은 경우에 한번 해봤던 건 뭐냐면 제가 송파구 잠실에서 거주하는 곳에서 이렇게 한번 서울 한 바퀴를 걸어보고 싶었어요. 왜냐면 자동차로든 대중교통이든 많이 움직이는 내 구역인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막 운전하고 가고 그리고 뭐 이렇게 전화 만지면서 걷다 보면은 주변 풍경을 잘 못 봐요. 그렇기 때문에 좀 그런 걸 느껴보고 싶은 걸로 저만의 프로젝트를 만든 거죠. 야, 이상윤만의 프로젝트다. 이거 걷기 또 걷기 그런 느낌으로 한번 가보자 해가지고 딱 지도로 이렇게 라인을 그리면서 어느 정도가 현실적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짰습니다. 걸었죠. 떠났죠. 잠실에서부터 석촌 쪽입니다. 거기서부터 이렇게 가서 제 기억으로는 강동구 쪽, 그러니까 암사로 가다가 암사에서 구리로 빠지더라고요. 구리로 빠진 다음에 어디였지? 그 다음에 상봉 쪽이었나? 아무튼 종로였어요. 그러니까 제 첫 숙박이 종로였어요. 종로.
종로였는데 종로 쪽에서 딱 자려고 하는데 저는 나름 운동도 계속 했고 상남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몸살이 나는 거예요. 오들오들 떨려가지고 첫날부터 응급실행을 가야 되나, 또 엄살이 조금 있거든요. 그래서 위급 사태다, 이건 대학병원 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다가 진짜 막 입을 둘러싸면서 어떡하지 막 이러고 있었어요. 그리고 와, 이게 몇십 킬로미터 달린 거랑 다르게 저는 산책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막 한두 시간 산책하는 거는 일상적으로 했는데 그게 한 3, 40km 정도를 산책하다 보니까 다리가, 발이 너무 아픈 거예요. 이게 뼈가 아픈 거예요. 똥똥 붓는 것처럼. 그래서 앞에 가서 약국에서 몸살약 하나 사고 파스를 그냥 진짜 온몸에 다 붙이면서 잤습니다. 그리고 다음날에 이 엄살을 못 버티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발 보호대를 또 팔아요, 약국에서. 발 보호대 딱 써서 갔는데, 둘째 날에 원래 목표가 홍대 쪽을 찍어서 여의도 이렇게 돌아오고 이런 코스였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당산 쪽이었나? 우회했죠. 이건 안 되겠다, 살아야겠다 싶어서. 근데 또 하기로 했는데 남자가 또 가오는 있고 이거 빼면 안 된다 해서 약간 틀어가지고 바로 그냥 여의도 쪽으로 갔던 것 같아요. 여의도로 통해서 이렇게 돌아가가지고 신림 쪽으로 이렇게 탁 돌아가는 구역으로 갔습니다. 제가 두 번째 숙박했던 데가 신림이었는데 거기서 딱 이제 잘 때는 되게 좋더라고요. 좀 몸도 적응하고 있고 이 여행의 묘미를 느끼고 있고 그래가지고 되게 좋았어요. 그 와중에 뭐 오랜만에 친구랑 통화하면서 음악 추천도 받고 그 음악 들으면서 가고, 어우 난 자유인이다, I'm free 막 이러면서 막 너무 행복하게 이렇게 지내고 있는 그 모습들. 그러다 보니까 제가 기억나는 게 그 숙박업소에서 아주 소소하게 나에게 줬던 보상이 너무 커피를 마시고 싶어가지고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벤티 사이즈로 디카페인 시키고 교촌 치킨을 시켜 먹었던 게 기억나요. 그리고 제가 보고 싶었었던 애니메이션이 하나 있어서 그 보면서 딱 하고 보는데 와,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 순간이 너무 행복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거기서 자고 마지막으로 잠실 쪽으로 돌아와서,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한 100km 정도를 걸었던 것 같은데 생각보다 긴 거리더라고요, 100km가. 근데 그때 이후에 뭘 느꼈냐면 내가 서울을 이렇게 돌아본 나만의 소중한 추억이 생긴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게 되는 것 같아요. 못 봤던 곳도 가보고 나만의 공간도 가보고. 네, 그러면서 어떤 게 생기냐면 나만의 독창성이 생겨나는 것 같아요. 이 질문지에 써 있는 것처럼 사람들의 기대가 나의 부담이 온다. 직장에 기대하는 모습에 맞추려고 한다. 근데 잘 보시면 본인의 모습으로 자존감 있게 살아가시는 분들은 보면은 그분들이 더 무조건 뭐 우월하고 이런 게 아니라 약간 그들만의 패턴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저도 그 수순을 밟다 보니까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지만 저만의 독창성, 저만의 자존감이 생겨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데서.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동양 철학의 장자라는 책에 처음에 이런 유형의 에피소드가 나옵니다. 아주 거대한 새가 있어요. 그 물고기라 해야 돼, 새라 해야 돼. 아무튼 엄청 거대한 새가 한번 날개짓을 탁 펼치면 막 주변이 흔들리고 어마어마한 애인가 봐요. 근데 그 애가 탁 이렇게 날개를 펼쳐서 상공으로 쫙 갑니다. 쫙 한 다음에 거의 구름 위로 가는 거죠. 올라가가지고 자기가 앞으로 가게 되면은 엄청 오랜 시간 동안 한 번도 내려오지 않고 계속 간다는 거예요. 아주 긴 먼 거리를. 그 이름이 아마 곤이었던 것 같아요. 곤이? 뭐 곤봉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그 다음 에피소드 비슷하게 나온 게 나무 풀숲이라고 할까요? 정확하진 않습니다. 나무 틈 사이에서 무당벌레처럼, 작은 벌레처럼 이렇게 이곳저곳을 옮기는 벌레가 있었어요. 이 벌레가 아까 말했던 그 거대한 새라고 할게요. 그 새를 보면서 막 비웃는 것 같은 텍스트가 나와요. 뭐하러 저렇게 힘찬 날갯짓을 치고 막 저렇게 하냐, 나는 내가 마음 먹으면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딱 말을 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 나왔었던 해석이 사람마다 읽는 게 다를 수 있지만 제가 봤던 해석은 곤의 마음, 거대한 새의 마음을 작은 아이가 어떻게 알겠느냐, 그 작은 존재는 거대한 아이가 세상을 보는 그걸 못 본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여기에는 뭐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정답은 없습니다. 어떨 때는 작은 아이들처럼 이곳저곳을 누빌 수 있지만 어떨 때는 거대한 시선으로 여러 가지를 봐야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제가 여기서 말하고 싶은 취지로 가자면 삶의 패턴이 똑같을 경우에는 내 패턴 내에선 이곳저곳은 금방금방 움직일 수 있지만 똑같은 것만 생각하게 되고 똑같은 것만 보게 된다, 이런 걸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자꾸 기대감이 생기고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정형화 되는 것들을 보완하는 방법은 낯선 곳에 가야 되는 것 같아요. 낯선 무언가를 해보는 거죠. 겁나지만 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제일 좋은 게 여행이죠, 사실. 그런 면에선 여행인 것 같아요. 국내 여행도 있고요, 해외 여행이면 정말 좋죠. 경험해 보신 분들 있을 거예요. 진짜 공포감이 생겨가지고 내가 얼마나 무력한 사람인가,
겸손해지게 되는, 난 아무것도 아니구나, 난 진짜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그것만큼 좋은 나만의 그런 수행이 있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그 취지는 어떤 방식으로든 간에 본인을 좀 낯선 곳으로 움직여봤으면 좋겠다. 하물며 뭐 지방에서 서울로 이사 오는 것도 되게 두려워요.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경상도, 부산 이런 데 갈 때도 굉장히 두려워해요. 환경이 바뀌니까. 그 정도예요. 그래서 어떤 곳이든 국내에서도 가능하니까 감히 제가 조언하자면, 그럴 기회를 주신다면은 안 해봤던 걸 해봤으면 좋겠다. 안 해봤던 거 배워봤으면 좋겠어요. 뭐 문과면은 프로그램 코딩 같은 걸 배워볼 수 있는 거고, 이과라면은 시를 한번 읽어볼 수도 있는 거고, 똥폼을 한번 부려보는 거예요. 척을 하는 거죠. 백종원 씨가 얼마 전에 되게 좋은 말씀을 하시더라고. 척이라도 하면 좋겠다. 척을 하다 보면 그 된다. 저 근데 그거 진짜 믿는 사람이에요. 저도 그런 부분에서 좀 저만의 뭔가 도움을 받았던 일들이 많아서, 일단은 가오, 척, 똥폼이 발전의 동기가 된다. 왜? 우리 어릴 때도 엄마 아빠한테 칭찬받고 친구들한테 너 잘한다 소리 들어야 좀 재밌잖아요. 재밌게 할 수 있는 거를 찾아야 되는 것 같아요. 어쩌면 현대 사회는 저를 포함해서 많은 이가 너무 많이 재미를 잃었다. 우린 놀아야 되는 존재인데, 근데 그 노는 게 뭐 항상 술 먹으면서 노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표현에서 호모 루덴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간은 원래 놀이하면서 이렇게 동적이든 아무튼 경험해가면서 놀면서 배워나가는 존재다, 이랬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용어이자 책이 있는데 저는 그 말에 많이 동의한다. 그래서 전 지금도 공부하는 스타일이 즐길 수 있는 것들을 하는 편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야 공부가 어떻게 즐기냐 이럴 수 있지만, 저는 그런 취지고요. 그런 취지와 잘 맞는 또 근거 있는 책들도 많아요. 개인적으로 나중에 또 영상을 다룰 건데, 울트라 러닝이라고 하는 책 같은 거 보면은 아주 세계적으로 천재적인 사람들도 즐기면서 해야 된다라는 걸 또 강조하는 분들도 있고요. 아무튼 전 그런 입장입니다. 만약에 반박시 여러분의 의견이 맞다. 왜냐면 진짜 정답이 어디 있어요 여기서. 저는 애당초 지금 정답을 말할 그 생각도 없고요. 그럴 만한 용기도 없습니다. 아무튼 우문현답의 반대, 현문우답입니다. 좀 제가 대답이 길었지만 혹시 도움이 되신다면 그렇게 해보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원래 질문 리스트가 좀 많았는데 하다 보니까 제가 생각보다, 원래 알기도 했지만 말이 길다, 말이 많은 사람이구나, 이걸 좀 느껴가지고 오늘은 여기까지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같이 재밌게 들으셨으면 참 좋겠다 생각하는데, 뭐 진인사 대천명 아니겠습니까? 인간이 할 수 있는 거 다 해보고 그 나머지는 하늘에 맡겨봐야 되는 거니까, 뭐 컨텐츠를 이렇게 오밀조밀하게 여러 시도를 해보면서 괜찮은 것들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마무리할게요.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번에 또 괜찮은 영상 준비해서 올려보겠습니다. 다음번에 만나요.